오늘 강의는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인생 2막을 열고 노후 항해를 시작하신 선배님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격동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라는 탑을 맨손으로 쌓아 올리신 주역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배님의 소중한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쥐고 증권사 객장에 앉아 계신 김 부장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달이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고 이 종잣돈만은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안전하다고 하는 고배당주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우량주에 전 재산을 몰빵합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 충당하면 되겠지, 아주 순진하고 안일한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딱 1년 뒤 계좌는 반토막이 났고 공포에 질린 김 부장님은 바닥에서 손절을 칩니다. 그러고는 결국 다시 편의점 조끼를 입을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개미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혈기 넘치는 20, 30 대MZ 세대가 코인이니 급등주니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다 계좌를 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일천하니까요. 하지만 통계 데이터를 까보면 실상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배신합니다. 각종 금융 연구 자료를 뜯어보면 투자판에서 쓴맛을 봤다고 고백하는 비율은 놀랍게도 산전수전 다 겪은 50대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잡힙니다. 젊은 층이 위험자산에 더 많이 베팅할 거라는 직관과 달리 실제 투자 실패의 쓴자는 경험치가 말렙인 연령대에서 더 자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입니다. 나이가 찰수록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에도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거나 변동성 장세에 단타를 치는 고령 투자자가 수두룩합니다. 해외 연금 계좌 데이터는 물론이고 국내 개인 투자자 전수조사를 봐도 은퇴 직전이나 직후의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위험자산 비중을 위험수위까지 꽉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노화에 따른 인지적 조급함, 만들어둔 자산을 더 뻥튀기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왕년에 내가 좀 벌어봤다는 근자감이 칵테일처럼 섞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퇴 직전이야말로 심리적으로 가장 쫓기기 쉬운, 멘탈이 취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복구할 물리적 시간은 줄어드는데 눈높이는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괴리가 투자자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누구보다 방어운전을 해야 할 분들이 간면허 딴 신입사원보다 더 거칠게 레이싱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당장 수익률 10% 찍어주는 급등주 따위는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죠. 대신 지난 20년간 주식시장 역사상 수익이 가장 좋았던 결정적인 며칠을 그 찰나의 순간을 놓쳤을 때 여러분의 노후자금 절반이 왜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지 차가운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또한 왜 여러분이 매수 버튼만 누르면 기가 막히게 상투를 잡고 매도 버튼을 누르면 거기가 최저점 바닥인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할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투자를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접근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지, 미국 배당 ETF가 핫한지 소위 명품 주식 고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토론방 기웃거리는 게 일과죠. 이건 브레이크도 없고 에어백도 다 빠진 최고급 스포츠카를 뽑아놓고 차 좋다고 히히덕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장치가 전무하면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전복되어 즉사합니다. 은퇴 투자는 속도전이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살아남는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내 계좌가 박살났을 때 나를 받아줄 에어백 자산이 있는지, 30년이라는 긴 마라톤을 버텨줄 엔진 내구성은 좋은지, 험로에서도 균형을 잡아줄 서스펜션과 타이어는 멀쩡한지를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착각, 이 종목 하나면 끝난다는 그 달콤한 사탕발림을 완전히 박살내고 어떤 폭락장이 닥쳐도 계좌가 절대 깨지지 않는 불침번 시스템 만드는 법을 전수하겠습니다. 계좌는 살살 녹아내리는데 뉴스에서는 제2의 IMF가 온다고 떠들고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은 말라버린 상황.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마이너스 40%, 50% 찍힌 주식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 의한 강제 청산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갈까요? 많은 분들이 변동성과 위험,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출렁이는 건 변동성입니다. 이건 시장의 호흡이고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진짜 위험은 이 변동성을 못 견디고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당하는 것, 즉 회복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은퇴 투자의 본질은 수익률 1%더 먹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폭락장이 와도 우량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다시 운전대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슈퍼카, 즉 대박 종목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정작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는지, 에어백은 터지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맞는지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젊을 때야 사고 나서 차가 부서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메꾸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사고는 치명상입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살까라는 질문은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시장이 반토막. 나는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3년을 버틸 멘탈과 현금이 있는가? 이 질문에 1초 만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신의 노후 자금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세팅해야 폭락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줍줍 기회라며 웃을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월가 금융공학 같은 거창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증권 계좌에 예수금을 남겨두는 꼴을 못 보시죠? 아마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 심리가 딱 그럴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내 돈을 갉아먹는데 하루라도 빨리 풀매수해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현금 비중은 제로고 주식 몰빵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비투까지 감행합니다. 그러고선 레버리지 효과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하죠. 하지만 그 좋아 보이는 효율성이 여러분의 노후를 박살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투자의 제일 원칙은 바로 유동성 확보, 즉 현금이라는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코도 숨치는 분들 계십니다. 교수님, 돈이 썩어나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남기는 겁니다. 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현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투자자에게 현금은 수익을 포기한 잉여자금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입니다. 현금은 폭락장이 왔을 때 내가 보유한 알짜배기 우량주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죠. 여러분이 은퇴자금 3억 원을 몽땅 삼전이나 미국 S&P 500 같은 초우량 자산에 박아뒀다고 칩시다. 포트폴리오상으로는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랙스완급 경제 위기가 터져서 계좌가 반토막이 납니다. 우량주니까 존버하면 언젠가 회복될 거라고 믿고 버틸 수 있겠죠. 문제는 머피의 법칙처럼 하필 그 타이밍에 본인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자녀 혼사 같은 목돈 들어갈 이벤트가 터진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말라버린 최악의 순간에 닥치는 재앙이죠. 통장에 당장 쓸 수 있는 현찰은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마이너스 50% 찍힌 주식을 매도해 병원비를 냅니다.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 계좌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시장이 V자 반등을 하고 전고점을 뚫어도 여러분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당한 뒤라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솔루션은 종목 선정이 아닙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현금 쿠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현금 비중은 얼마일까요? 여의도 전문가들은 보통 최소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쥐고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이 액수를 듣고 분통 터뜨리시는 거 이해합니다. 지금 장난하냐? 현금 1억 있으면 내가 이 영상을 왜 보고 있겠냐 싶으시겠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 8알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현금 1억을 예금에 박아두라는 건 어불성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왜 하필 3년인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폭락장 이후 전고점을 탈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코스피가 지옥 끝까지 떨어져도 3년간은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버틸 체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3년이라는 인내의 시간만 견디면 사이클은 돌아오고 자산은 회복됩니다. 현금은 그 기간을 버티게 해주는 산소호흡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유동성 1억 원을 마련하기 힘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세팅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 바로 6개월치 비상금입니다. 은퇴자금 규모가 1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 생활비, 보험료 등을 합산해서 딱 6개월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200만 원입니다. 이 자금은 CMA나 파킹 통장처럼 즉시 인출 가능한 곳에 넣어두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1,2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수익률 따지며 굴릴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전쟁터 나갈 때 챙기는 비상식량입니다. 이 총알이 있어야 시장이 폭락했을 때 어차피 6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 배짱이 여러분을 공포에 질려 던지는 패닉셀링에서 구원해 줄 겁니다. 간혹 현금을 놀리는 게 손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폭락장에서 현금 보유자는 왕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현금을 쥔 사람은 남들보다 2배 많은 지분을 헐값에 줍줍할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갖게 되니까요. 은퇴 투자의 핵심은 자산 증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현금 에어백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시속 100km로 질주하면서 안전벨트 대신 묵주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꼴입니다. 기도가 교통사고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자, 지금 바로 계좌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증시가 셧다운되고 수입이 끊겨도 6개월을 버틸 현금 총알이 장전되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매수 주문 멈추고 현금 비중부터 채우십시오. 그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현금 방어막이 구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노우볼을 굴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늙어서 원금 보장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MZ세대나 하는 거지. 혹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인의 기대 수명을 너무 짧게 잡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통계청 기대여명 자료를 보면 63세 남성은 향후 평균 24년, 여성은 29년을 더 생존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입니다. 의료기술의 퀀텀 점프로 여러분 중 절반은 90세, 어쩌면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은퇴는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 킥오프 휘슬이 이제 막 울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최소 30년이라는 긴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만 버틴다? 그건 안정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는 도박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금의 실질 구매력은 30년 뒤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원금 지키려다 앉아서 굶어 죽는 노후 파산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복리라는 이름의 가속 페달입니다. 자동차로 한번 따져봅시다. 목적지까지 300km나 남았는데 기름값 아깝다고 시속 10km로 기어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해 떨어지고 깜깜해질 때까지 도착은커녕 도로 한복판에서 미아신세 되는 겁니다. 은퇴자금 굴리는 게 무슨 레이싱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놈보다는 빨리 달려야 내 돈이 안 녹습니다. 그러려면 주식이라는 엔진을 무조건 켜고 엑셀을 밟아야 해요. 지금 아니 교수님 그 위험한 걸 하라고요? 라고 표정 찌푸리셨죠? 주식은 도박이다. 30년 동안 폭락장이 몇 번인데 그걸 어떻게 버티냐 하실 겁니다. 맞아요. 주식 위험하죠. 단타로 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것만큼 든든한 요새가 또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나요? 팩트와 숫자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지난 100년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오늘 샀다가 딱 하루 뒤에 팔면 돈 날릴 확률이 약 46%입니다. 이건 뭐 강원랜드 홀짝 게임이랑 똑같죠? 근데 1년을 묵혀두면 손실 확률이 26%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버리면 손실 확률은 4%대로 급락합니다. 거의 바닥이죠. 자, 여기서 마법의 통계가 나옵니다. 20년 이상 존버했을 때 역사적으로 원금을 까먹은 확률은 정확히 0%였습니다. 대공황, 세계대전, 오일쇼크, 금융위기. 별의별 난리가 났어도 20년 묵혀둔 사람은 단 한 명도 돈을 잃지 않았단 소리예요. 잃기는커녕 연평균 10%에 가까운 수익을 달달하게 챙겨갔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은 변동성을 박살냅니다. 하루하루 보면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미친 듯이 널뛰지만 길게 늘려보면 결국 우상향하는 평균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은퇴자에게 남은 30년은 돈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을 잠재우고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줄 최고의 무기인 셈이죠. 젊은 친구들은 시드머니가 급하니까 그 20년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급등주 타다가 계좌 녹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현금 에어백 챙기셨잖아요. 느긋하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72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내 돈이 2배로 불어나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연 8% 수익만 내도 9년에서 10년마다 원금이 더블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30년 동안 원금이 2배, 4배 아니 8배까지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단지 쫄린다는 이유로 이 대박 기회를 걷어차시겠습니까? 진짜 안전한 투자는 주식창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량 자산에 묻어두고 증권사 비밀번호를 까먹는 걸 수도 있어요. 시장의 잡음은 끄고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30년, 생각보다 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절대 방패가 될 겁니다. 자, 현금 에어백 찾고 30년짜리 장기 엔진도 달았습니다. 근데 가다가 도로가 끊기거나 타이어 펑크 나면 어쩝니까? 한국이라는 도로만 믿고 달리다가 낭떠러지 만나면요? 그래서 마지막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아주 위험한 국뽕 고집이 하나 있거든요. 꼭 내가 아는 거에만 투자해요. 자산가 보면 전부 한국 아파트 아니면 삼성전자, 좀 젊게 산다 하면 미국 기술주 몇 개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국 편향 혹은 집중 투자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말은 좋죠? 근데 은퇴자한테 몰빵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냉정하게 세계 지도를 펴봅시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2.8%입니다. 나머지 97점, 2%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신흥국들이 꽉 잡고 있어요. 한국 주식에만 돈 박아두는 건 뷔페 가서 100가지 요리 놔두고 공짜 김치 한 접시만 퍼먹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김치 쉬어버리거나 김치도 깨지면 쫄쫄 굶어야 한다니까요. 에이,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삼성전자는 불패야. 이렇게 믿으시죠? 옆 동네 일본 형님들 얘기 좀 해드릴게요. 1989년 일본 경제는 우주 최강이었습니다. 도쿄 땅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은퇴한 일본의 김 부장, 아니 노무라 씨가 퇴직금 털어서 일본 1등 주식에 올인했다고 칩시다.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품 터지고 날아갔습니다. 그 주가가 원금 회복하는데 정확히 34년 걸렸어요. 1989년에 은퇴한 63 새노무라 씨는 94 새할아버지가 돼서야 본전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34년 동안 파란불 켜진 계좌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 불구경 같으세요? 한국 시장 지난 10년 넘게 박스피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한국 경제가 일본 꼴 안 난다는 보증서 누가 써줍니까?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내가 사는 나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전 8%짜리 확률 게임에 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인생 건분들도 들으세요. 미국은 무조건 우상향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 80% 폭락했고 전고점 회복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은퇴자에게 15년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영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안전장치 글로벌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장, 소위 국장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미장이 버텨주고 기술주가 비실돼도 배당주나 채권이 하방을 단단히 지지해줘야 포트폴리오라는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자산에 배분 투자한 사람들은 웃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도 계좌가 마이너스 40%까지 녹아내리는 공포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딱 1년, 그 짧은 시간 안에 30% 넘게 급반등하면서 손실을 전부 메꾸고 수익권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섹터에 몰빵했던 개미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고통받을 때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산 증식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 좀 안다 하는 분들도 분산 투자는 싫어합니다. 왜냐?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요. 노잼이니까요. 옆집 김씨는 테슬라로 인생 역전했다는데 내 계좌는 거북이 마냥 기어다니니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은퇴자금 운용의 제일 원칙은 떡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종목 피킹은 신의 영역이에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인간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자산을 전 세계에 흩뿌려 리스크를 헤징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 그 겸손함이야말로 여러분의 계좌를 방어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장치 3가지를 다 털어놨습니다. 현금이라는 에어백, 시간이라는 엔진, 그리고 자산 배분. 메커니즘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런 빠삭한 것과 실전은 천지 차이죠. 지금 여러분의 은퇴 포트폴리오는 과연 고속도로 위를 달릴 준비가 진짜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뼈 때리는 질문 5가지를 던질 겁니다. 머릿속으로 O인지 XX인지 아니면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체크해보세요. 이 질문들은 여러분 자산이 얼마냐 떵떵거리는 부자냐 묻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이 험난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생존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당장 내일 금융시장이 셧다운되고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겨도 자산 매각 없이 6개월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현금 총알이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60대 은퇴자들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통계 보셨죠? 나 강남에 20억짜리 똘똘한 한 채 있어. 어깨 힘 주시는데 정작 마트 가서 배추 한 포기 살 현금 없어서 카드 긁고 카드값 메꾸려고 주식 손절합니까? 명심하십시오. 아파트는 깔고 앉은 콘크리트 덩어리지 배고플 때 뜯어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자산 총액은 숫자 노름이고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진짜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현금 흐름 꽉 막힌 20억 자산가보다 통장에 현금 5천만 원 꽂혀 있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선 훨씬 강력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주식 계좌 비중 1위 종목이 반토막 났을 때 나는 두 다리 뻗고 꿀잠 잘 수 있는가? 만약 식은땀 나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이 안 온다면 본인 그릇보다 넘치게 담으신 겁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셀프 고문이죠. 본인의 위험 성향도 모르면서 남들 따라 뇌동매매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 새벽에 수익률 확인하느라 잠 설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신경 끄고 내 취미생활 즐길 수 있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자산은 한국, 미국, 채권, 현금 중 최소 3가지 이상 섹터에 분산되어 있는가? 혹시 난 국장만 파 혹은 미장만이 살 길이다 이러고 계신가요? 그건 외발 자전거 타고 아우토반 달리는 격입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이거나 미국 기술주 버블이 터지는 순간 선생님 노후도 같이 무너집니다. 내가 숨쉬는 나라랑 내 돈이 일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내가 매수한 종목 왜 샀는지 초등학생 손주 녀석한테 1분 안에 브리핑 가능합니까?
김 여사가 좋다더라. 너튜브에서 사라고 하더라. 차트 그림이 예뻐서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피 같은 돈을 태운 자산이 어떤 원리로 돈을 버는지, 리스크는 뭔지도 모른다면 지금 눈 가리고 운전대 잡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운 좋게 먹었어도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에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은퇴 후 30년간 구체적인 인출 전략이 있습니까? 돈 불리는 적립식 투자는 다들 전문가인데 정작 모은 돈 어떻게 뺐을지는 아무도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돈 필요하면 팔아 쓰지 뭐. 이게 진짜 계좌깡통차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승장엔 비중을 어떻게 줄이고 하락장엔 어디서 생활비를 충당할지 매뉴얼이 없으면 폭락장에서 피눈물 흘리며 헐값에 알짜 자산을 던지게 됩니다. 자,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5개 올 패스하신 분은 당장 영상 끄고 나가서 편안한 노후 즐기시면 됩니다. 하산하세요. 하지만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지금 선생님의 은퇴 준비엔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이제 긴 잔소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박 종목 없나 기웃거리던 잘못된 태도에서 시작해 현금, 시간, 분산이라는 3중 방어막을 거쳐 냉정한 자가 진단까지 마쳤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엔 딱 하나만 남았을 겁니다. 교수 양반, 말 긴 건 알겠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당장 뭘 사라고? 삼전 사라는 거야? 미국 배당주 사라는 거야? 종목 코드 6자리만 딱 찍어주면 되는데 뭔 구름 잡는 소리만 하냐 싶으시죠? 제가 만약 여기서 내일 당장 AA라는 주식 풀매수 하세요라고 했다 칩시다. 무조건 2배 갑니다. 외치면 기분 좋게 구독 누르고 나가시겠죠. 그리고 1년 뒤에 그 주식 반토막 나면 제 멱살 잡으러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유동성 버퍼와 30년의 복리 효과,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이 얘기들이 너무 딱딱하고 노잼으로 느껴지셨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투자는 엉덩이 무겁게 하는 겁니다. 도파민 팡팡 터지는 짜릿함을 원하시면 주식창이 아니라 강원랜드 카지노를 가셔야죠. 근데 도박판의 끝은 결국 깡통입니다. 은퇴자금 운용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헛된 망상부터 갖다 버리십시오. 바로 한 방 터뜨려서 인생 역전하겠다는 그 대박 로또 신보 말입니다. 팩트 폭행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런 대박 찬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은퇴했다는 건 이제 자산이 박살나면 다시 몸써서 돈 벌 기회가 없는 리스폰 불가 상태란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수익률 뻥튀기가 아니라 철통 방어입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골문 지키는 수문장이 돼야 한다고요. 골키퍼가 골넣겠다고 골대 비우고 나대는 순간 바로 역습 맞고 여러분 인생은 게임 오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의도 찌라시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언론이랑 증권사 놈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공포심 조장하고 탐욕 부추겼죠. 그 양반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아닙니다. 잦은 매매로 떨어지는 수수료 챙기고 꼭지에서 물량 받아줄 설거지 호구가 필요했을 뿐이죠. 이제 그 야바이판에서 걸어 나오세요. 교수님, 요즘 무슨 종목이 뜹니까? 이런 질문 좀 그만합시다. 대신 거울 보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시장이 떡락해도 내 포트폴리오는 박살나지 않는가? 진짜 고인물들은 예측 따위 안 합니다. 대응할 뿐이죠. 내일 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는 건 점집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요새를 짓습니다. 현금이라는 안전장치, 분산이라는 기둥, 시간이라는 기초를 다진 사람은 경제 위기라는 태풍이 와도 2다리 뻗고 꿀잠 잡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남의 말 듣고 베팅하기엔 너무 피 같은 돈입니다.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그 돈 지키는 거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날린 팩트들이 여러분이 다시 핸들을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투자를 바라보는 마인드셋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잔소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벼락부자 되느냐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년 뒤 죽음이라는 피니시 라인에서 나 평생 돈 때문에 치사하게 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당신이 워런 버핏보다 더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당신의 은퇴라는 자동차, 지금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어딥니까? 낭떠러지입니까? 아니면 안락한 집입니까? 제발 안전운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